안녕하세요. 뽕을 품는 눈의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BNTN 라오스 농림부 센터 내에 저희가 한 1.5헥타르에서 2헥타르 뽕밭을 시범 조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BNTN 농림부 센터 안쪽으로 제가 들어왔고요. 현재 시각은 라오스 시간으로 오전 6시 30분입니다. 확실히 라오스는 해가 한 5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더워지기 시작해요. 여기는 해가 뜨면은 상당히 이제 더워지고, 해가 지면은 조금 이제 그 더위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해가 뜨니까 원체 이제 제가 좀 땀이 많기도 하지만 이제 더워지네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 같은 경우는 라오스도 노동절이라고 그래갖고 오늘 휴일이에요. 그래갖고 휴일이지만 그 농업 쪽은 뭐 휴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오늘 라오스 5월 1일은 노동절로 휴일입니다. 공무원, 농림부의 공무원들은 이제 오늘 출근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여기 묘목 심은 곳을 점검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묘종 외에, 묘목 외에 다른 게 좀, 다른 국가에 뽕나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갖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그리고 태국 뽕나무가 저기 심어져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하얀 건물이 코이카, 우리나라하고 라오스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해서 구축한 코이카 건물이고요. 이제 사업 기간은 끝났어요. 저쪽 코이카는. 그래갖고 이제 자유롭게 라오스에서 이제 사용하고, 저도 요번에 이제 코이카로 이제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잠먹 같은 경우는, 누에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저쪽 시설이 조금 환경이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잠실 바로 2층에 좀 열악하고 좀 노후화 됐지만, 누에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센터 2층으로 제가 이제 누에랑 이제 같이 자면서 키우려고 그쪽으로 이제 제가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농업의 총괄 리더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라오스 비엔타인 내에 농촌진흥청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라오스 비엔타인 농림부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이 지금 전주로 옮겨져 있어요.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국립농업과학원 이런 게 시범 재배라든지 연구개발단지 막 이런 것들이 농업적으로 싹 주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연구 목적의 실증 연구단지들이, 그리고 농업 여러가지 작물 등 이렇게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런 거는 조금 열악해요. 그래갖고 그래도 인프라는 그냥 조성되어 있다. 뭐 잘 조성되어 있다라기보다 그냥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 라오스가, 제가 이제 라오스를 비하는 게 아니고요. 라오스가 조금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아까 코이카처럼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이카, 일본은 또 자이카죠. 그런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뽕밭인데 이쪽으로 못 갔었어요. 여기가 너무 우거져 있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이쪽 우측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뽕밭을 점검하고 했는데, 지금 이쪽 시범 뽕밭 조성을 통해 갖고 이쪽이 길이 조금 닦여져 있네요. 그래갖고 제가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 외로 이제 제가 모기장 안에서 자기는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 외로 뭐 곤충들의 습격이라든지 바깥에는 뭐 계속 도마뱀들은 돌아다니고요. 네. 뱀만 좀 안 올라오고 숙소에 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하룻밤을 보냈고요. 여기가 지금 1.5헥타르에서 2헥타르를 저희가 이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막 버려진 뽕밭이긴 했는데 버려져 있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2017년도 이후로 버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트랙터를 통해 갖고 뽕밭을 조성하기는 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왔는데, 확실히 라오스가 물이 없다 보니, 물이 라오스에서 노지를 한다는 거는 잡초의 싸움도 있지만 이 물 관수 이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내리니까 확실히 땅이 지금 난리죠. 이렇게 흙먼지로.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땅을 좀 비옥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트랙터로 지금 개간을 하고 있는 중. 확실히 벌써 굳어버렸네요.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게 그냥 이런 게 이제 조금 걱정이긴 해요. 한번 여기가 한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1.5에서 2헥타르. 어제도 제가 센터에 뽕나무, 베트남 뽕나무 심어져 있는데 잠실 근처에서 누에를 생육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영상상으로 모든 거를 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제 잠실 있는 곳 그쪽 센터에서 이곳이, 그러니까 그 센터 있는 그곳이 환경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라오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수도, 비엔타인 같은 경우는 수도잖아요. 라오스 조금만, 그러니까 같은 비엔타인 수도인데 조금만 벗어나면은 비포장 도로예요. 비포장 도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흙먼지가 날려요. 차가 돌아다닐 때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잠실 주위에 있었던 그 뽕밭은 바로 옆에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흙먼지가 날리죠. 흙먼지가 날리게 되면은 그 흙먼지가 고스란히 뽕잎에 계속 쌓여요. 그러면은 뽕나무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그 뽕나무를 가지고 누에를 키워야 되는데 누에 건강에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누에가 실크를 뽑았을 때 그 실크에서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성분들이 검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로 주변에는 뽕밭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어제 그 환경이 꼭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 그 센터 잠실과의 그 도로가 저쪽 끝에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도로에서 상당히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의 소지가 덜하다. 흙먼지로 인한, 도로의 그런 흙먼지로 인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뽕나무 밭의 기본적인 조건, 부지의 조건들 보면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라. 산과 자연과 인접해야 된다. 그리고 도로는 피해야 된다. 특히 흙먼지 나는 도로, 비포장 도로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누에는 그 친자연 환경에서만 자랄 수 있고요. 모든 환경에 그런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설령 그러니까 농약이 있으면은 누에는 바로 죽습니다. 근데 그런 뭐 흙먼지라든지 오염된 걸로 인해서 설령 누에가 바로 그 죽지는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누에가 병에 걸리고, 또한 결과물에 대해서 안 좋은 성분들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누에를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시범 구축 조성하고 있는 BNTN, 라오스 농림부 BNTN 그 센터 내에 시범 조성하고 있는 1.5헥타르에서 2헥타르의 부지를 제가 한번 지금 점검차 왔고요. 그러면서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체크해 보려고 왔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깔끔하게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게 한 1.5헥타르에서 2헥타르 정도 되고요. 지금 땅이 이제 제가 이제 토양 검사라든지 지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 검사, 그 수분 함량 같은 거는 하고, 좀 더 자세하게 토양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은 한국으로 이거를 보내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정을 봐서 제가 진행하고요. 토양 측정기로 제가 토양 검사, 수분 검사 좀 하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관수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부분을 조금 점검차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이제 시범 조성 중인 곳의 온도는 지금 아침에 지금 7시, 해는 이미 떴고요. 일단 라오스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쪽이 동쪽인 것 같죠? 해가 뜨니까, 그러면은 이 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니다. 태국 쪽으로. 저쪽이 메콩강 있고 바로 건너편에 태국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해가 이렇게 떠서 이 라인으로 이제 지겠죠. 그러면은 자, 한번 봐볼까요? 지금 7시에요 7시인데 딱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해를 받고요. 이쪽은 이제 조금 뭐 나무들이 있었고 그늘이 조금 이렇게 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 해가 한 이제 낮으로 가면서 뭐 8시, 9시, 10시 이러면은 골고루 이제 받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 때 계속 이제 해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좋아요. 해를 지속적으로 골고루 받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라오스에서는 식물이 빨리 자라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또 더우면은 이게 식물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한번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8도, 위에는 29.5도, 다시 골고루 24도. 도 28도. 지면 같은 경우는 그 열 기운이 좀 이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한 28도에서 30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서 있는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 28도에서 29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식물이 자라는데, 현재 제가 좀 일찍 오긴 했어요. 일찍 오긴 했지만 낮에도 이제 한낮에도 제가 체크를 해보기는 하겠지만 괜찮아요. 예. 뭐 덥다, 제가 느끼기에 더운 거고, 식물이 자라는 데는 조금 더 서선하고 낮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라오스가 물이 없다 보니까 토지가 퍽퍽해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철철 넘치는데, 그래갖고 이 라오스에서는 노지를 할 때는 꼭 관수를 같이 꼭 무조건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 물이 이제 우기 외에는 그 거의 잘 안 오니까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정말 식물을 키우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느끼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쑥쑥 잘 들어가야 되는데 땅이 산성 쪽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쏠리진 않고요. 수분 함량을 보면은 수분 함량은 거의 없죠. 아예 저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저울이 아니라 눈금이 움직이질 않아요. 조금 더 깊숙이 아예 들어가질 않죠. 이런 계속 물을 뿌려주고 이 로타리 작업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좀 이런 거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 산상 쪽으로 쏠리진 않는데 수분이 거의 체크되지 않죠. 수분이 수분 저울이 눈금이 안 움직이네요. 그렇다면은 물을 빨리 공급해 주면서 다시 한번 그 로타리 작업을 좀 해주고, 그리고 비료도 좀 넣어주면서 그런 작업을 몇 번 더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또 점검하고, 하고 나서 또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땅을 비옥하게 좀 만들어야겠네요. 물론 이제 지금 처음 저희가 이제 저기 조성하는 거니까, 로타리 작업한 거니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수분이 너무 부족하네요. 태양이 떠서 골고루 질 때까지 맞는 건 좋은데 관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